내가 젊은 날의 욕망과 지금의 사랑을 다시 배운 날 나의 부끄러운 고백.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쉰둘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남편 아침상 차리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고 밥 퍼담고 김치 예쁘게 담아내죠. 남편은 신문 보며 식탁에 앉아서 한마디만 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27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그냥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거울을 보면 낯선 아줌마가 보여요. 여자였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 은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죠. 성격이 세고 직선적이지만 속은 여린 친구예요. 야, 영수가, 우리 결혼 기념일 갔잖아. 올해는 내내 부부랑 같이 여행 가자. 1박 2일로 강원도.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뻔하니까요. 집에서 쉬는 게 최고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은정이가 워낙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은정이네 부부랑 1박으로 여행 가래. 어떻게 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응, 가자. 오랜만에 바람 쐬는 것도 괜찮지.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27년 동안 남편이 먼저 여행 가자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지? 싶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기뻤어요. 우리도 다른 부부들처럼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여행 당일 은정이 남편 태진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탔어요. 저랑 남편은 뒷좌석에 앉았죠. 태진 씨는 말이 참 많은 분이에요. 자, 출발. 오늘은 다들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날이에요. 성우 형님, 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죠. 응,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태진 씨는 계속 밝게 말을 이어갔어요. 형수님, 형님이 평소에 말이 없으시죠? 저희 집은 정반대예요. 우리 마누라가 말이 없어서. 하하. 은정이가 쏘아붙였죠. 당신은 쓸데없는 말만 많잖아.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말도 잘하고 다정해 보이는데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차 안에서 남편한테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빼는 거예요. 습관처럼요. 가슴이 찡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뭐지? 펜션에 도착했어요. 두 부부가 나란히 붙어있는 방을 배정받았죠. 저녁 먹고 술도 마시고 가벼운 게임도 했어요. 태진 씨가 계속 농담 던지면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밤 11시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여보, 씻고 자야지. 피곤해. 내일 아침에. 그리고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여행 와서도 이러네. 서운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잠결에 깼어요. 누군가 제 허리를 감싸는 게 느껴졌거든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여보가. 잠결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손길이 이렇게 부드럽고 적극적이었나? 평소에는 그냥 등 돌리고 자기만 했는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몸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2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여자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 저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달빛에 비친 얼굴. 그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한태진. 아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진 씨가 낮게 속삭였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방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해요. 왜 이렇게? 좋죠? 저는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여자라는 것,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를 밀어내는 대신 더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태진 씨랑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죠. 어제 다들 잘 잤어? 나는 남편 코 고는 소리에 한숨도 못 잤어. 태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 나 원래 피곤하면 그래. 남편도 말했죠. 나도 그런가 봐.
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밀려왔어요. 두 번째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또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방문을 바라봤어요. 문을 잠글 수도 있었어요. 그럼 끝이었죠. 하지만 저는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새벽 1시,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태진 씨였어요. 이번엔 둘 다 깨어 있었어요. 형수님, 저인 거 아셨죠? 어젯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요. 형수님 생각에. 저는 대답 대신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금기의 선을 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일상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밥 차려주면서도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태진 씨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디서요? 주소 보낼게요. 조용한 곳이에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52세의 얼굴, 주름진 눈가, 처진 볼살. 근데 그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엄마 친구 만나고 올게.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은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죠. 응. 늦지 마. 그게 다였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태진 씨가 알려준 곳은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형수님, 사실 은정이랑은 오래전부터 사랑이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늘 싸우기만 하고. 그래도 부부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님은 형수님을 여자로 안 봐요. 전 알아요. 형수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아렸어요. 형수님, 저랑 새 출발해요. 전 이혼할 거예요. 형수님도 용기 내세요. 새 출발.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동시에 머릿속에 남편 얼굴이 스쳤어요. 무뚝뚝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사람. 두 아들을 키우며 같이 웃고 울었던 27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대답을 미뤘어요.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언제 온 거예요? 아까 병원에서 연락 왔어. 당신보다 먼저 도착했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전화 받고 바로 뛰어왔는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평소에도 매달 어머님 챙기러 오셨어요.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비도 다 내셨고요. 정말 효자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혈압약이랑 당뇨약 전부 남편분이 관리하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언제부터요? 당신이 바빠 보여서.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뭘 한 거죠? 남편이 매달 장모님을 돌보러 다니는 동안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27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남편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주름진 눈과 거친 손, 평생 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근데 그 손이 제 어머니를 돌보고 가족을 지켜온 손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수가, 나 말 좀 못하는 거 알지? 표현도 서툴고. 근데 말이야. 난 당신 사랑해. 진짜로. 매일 아침 밥 차려주는 거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난 들을게. 이제부터는 더 잘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진 씨의 손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근데 이 손이 제 인생을 지탱해온 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진 씨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태진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은정이를 잘 대해주세요. 그 친구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껐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요. 근데 이번엔 남편이 달랐어요.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가게 일찍 닫고 올게. 저녁에 외식하자.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저 사실은요. 응? 나도 외로웠어요. 여자로서 좀 바라봐 주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툴게.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 알았어. 그날 저녁, 우리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외출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산책하고 커피도 마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 모든 게 새로운 데이트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남편이 먼저 저를 안아줬어요. 서툴지만 따뜻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 나도 당신을 더 사랑할게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화려한 말, 뜨거운 손길, 설레는 문자. 그런 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달랐어요. 27년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사람. 말없이 장모님을 챙기고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제가 차린 밥을 먹어준 사람. 서툴지만 평생 저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가끔 그 여행을 떠올려요. 순간의 설렘과 혼란, 후회도 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제 진짜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됐어요. 제 자리는 화려한 모텔이 아니라 이 낡은 아파트였어요. 제 사람은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툰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저는 행복해요. 남편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해요. 아직도 서로 서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어제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꽃 한 송이를 사왔어요. 그냥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52년 인생에서 가장 예쁜 꽃이었어요. 사랑은요, 늘 새롭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랑을 못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한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이 이야기는 김영숙, 52세 주부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실수를 통해 진짜 사랑을 배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모든 황혼의 동반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젊은 날의 감정을 기억하고 지금의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